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수입니다. 항상 강령하십니까? 자, 여러분들은 이미 이란과 이스라엘 이 충돌에서 미국이 이미 이스라엘 핵 시설을 세 곳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곳은 직접 B2 폭격기를 통해서 GBU-57 이걸로 공격을 했고요. 벙커버스터죠. 그리고 다른 두 곳은 서브마린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통해서 타격을 했습니다. 상당한 타격이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이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공격으로 이어졌고 성공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란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란은 즉각 대응에 나섰는데요.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30%를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과연 이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지금 합리적인 것인지 분석을 해보고요. 근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더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리적인 게 나오거든요. 혹시 정말 소수 분들이 혹시 한국지리, 고등학교 학국지리를 공부하는 분이 계시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란이 즉각 대응했다는 소식인데요. 호르무즈 해협의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란과 오만이 있습니다. 중동 국가이지 않습니까?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죠. 형광펜 해서 색깔을 달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펜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 이란과 오만이 중동 지역에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지금 작게 나오긴 하지만 여기 세계 지도가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과 오만이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오만이 있습니다. 이렇게 끝부분에 오만이 있거든요. 이것을 잘 봐야 합니다. 이 세팅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호르무즈 해협을 가드하는 그 나라는 이란과 오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두 사이의 영해의 문제거든요. 이거는 이따가 또 자세히 알려드리겠는데, 일단 중요한 세팅은 이란과 오만에 대한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소식 가겠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기로 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이 구역, Strait of Hormuz 돼 있지 않습니까? 막아버리면 뭐 큰 국제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이 그 국영 언론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도했답니다. 그리고 이란 의회에서도 합의를 했다까지 소식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자, 결제 올려야 되겠죠? 뭐 회사도 가보시면 뭐 대리에 뭐 부장에 올라가서 상사 전무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결제 라인이.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도 최후의 결제를 해야 하는, 완료해야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맞습니다. 바로 최고 지도자입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허용해야 됩니다. 왜냐? 이란에서 가장 1인자 세력은 대통령도 아닌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아직 하메네이가 결정을 어떻게 했다라고 전파된 건 없습니다. 물론 뭐 제가 만들고 있을 당시 이 시점에서 뭔가 됐을 수 있는데, 일단은 네, 지금은 이 정도까지만 내용이 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과 오만을 가르는 해협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30%다. 이거 제가 인트로 때 얘기해 드린 적이 있죠. 바로 그 내용을 하는 겁니다. 일단 이란으로서는 이것을 호르무즈 해협이 아무래도 자기 앞마당에 지나가는 바다 영역이기 때문에 뭐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다, 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과연 그러면 이렇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끼고 있다고 하는데 분명히 국제적인 해협 아니겠습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은요, 이란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해협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데, 과연 그러면 이란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 게 뭔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합리적일까?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문제가 있습니다. 왜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하셔야 될 게 바로 UN 해양법 협약이라는 건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 바다의 통상에 관해서
항해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다룬 협약이라 볼 수 있는데 이것부터 먼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해양에 관한 국제법은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제관습법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유엔 해양법 협약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관습법은 기초적이고 보편적인 걸 한다면 그런 것들을 좀 제도화시키고 규율화시킨 게 이 유엔 해양법 협약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 관습법 매우 광범위한 걸 다룹니다. 해양에 대해서. 하지만 성문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국제법에 어떤 국제법에서 보장받고 있는 뭐 여러 재판소에서 판결하는 그런 사례라든지 어떤 케이스를 가지고 그때그때마다의 기록을 남기는 것 외에는 따로 관습법이란 것을 어떻게 헌법처럼 책으로 만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도 봤을 때 뭔가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 일어났을 때 모든 사건을 해결하기에는 좀 막연한 면이 있다. 그래서 만든 게 바로 관습법의 기초를 토대로 유엔 해양법 협약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 등 여러 가지에서 법적 분쟁 해결을 이런 것에 대한 제도화가 되어 있다. 이것을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엔 해양법 협약이요, 관습법에서 완전 탈피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는 관습법에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되고요. 좀 더 역사적으로는 관습법이 더 오래전부터 있었으니까 시대가 흐르면서 더 구체적인 사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이권을 좀 생각해야 되는 것도 있죠. 뭐 해양 탐사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새롭게 이슈가 되는 것들도 역시 커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포함해서 이렇게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국가별로 그 영해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각각 달랐다. 관습법만 적용했을 때는요. 하지만 이 협약을 통해서는 이 한국지리 시간이 나오거든요. 고등학교 한국지리 시간 때 뭐 영해는 12해리까지 한다. 배짜적 경제 수역은 200해리까지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일단은 이 통상 기선으로 했을 때는 그 최저 조위선 가장 그 육지가 많이 드러났을 때에 그 해안선 기준으로 12해를 한다. 그리고 섬이 많은 곳은 가장 외곽에 있는 섬끼리 연결해서 직선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직선기선인데 거기서부터 12해리를 둔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배타적 경제수역 역시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을 기준으로 200해리를 두는 등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는 게 바로 유엔 해양법 협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한국지리 시간 때 정말 중요하게 나오고요. 수능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정말 잘 나옵니다. 관련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그런 고등학교 식으로만 기억해야 될 개념이 아니고 정말 국가와 국가가 뭐 이권을 좀 서로 얘기하고 실제로 생존 문제까지 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규율이거든요. 구속력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국제구조로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분쟁 해결을 할 때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적용된다. 이런 것들을 정말 주의 깊게 파악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의 이익, 국가 이익과 직결된다는 점을 기억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새롭게 시대가 흐르면서 좀 더 디테일하고 새로운 분야로서 요구된 사항이 있겠죠. 해양 과학조사, 뭐 심해적 강물 개발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해양 환경 보호 이런 것들은 옛날부터 있어왔던 관습법에 의해서는 그때는 그렇게 미처 중요하게 여기지 못했던 그런 영역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미약하게 보일 수 있는 규율까지 지정하는 것이죠. 관습법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새로운 범위의 규율을 지정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유엔 해양법 협약에 의하면 좀 너무 자세하긴 한데 일단 이건 전공 영역이니까 좀 가벼운 선에서 판단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 해협으로 간주합니다. 국제 해협이란 다른 국가와 다른 국가 사람들도 역시 이용할 수 있는 해협, 그 한 국가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해협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해협 같은 경우는 모든 선박과 항공기 지속 및 신속 통과를 허용한다. 이렇게 보장을 하고 있다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제 해협이 일단 속해 있는 그 연안국 있죠. 예를 들어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는 오만과 이란이겠죠. 그 두 나라는
통과 차단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할 수 없고 심지어 군함마저도 통과가 허용됩니다. 폭넓은 항행에 자유가 인정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비준하지 않은 국가도 물론 해양법 협약에서는 뭔가 구속력이 없다고 하지만 좀 더 기초의 범위로 따졌을 때 관습법상으로 봤을 때 사실상 구속력이 있다 이 결론이긴 합니다. 자, 일단 이걸로는 이해가 좀 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내용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한국의 자료를 출처로 들고 왔고요. 호르무즈 케이스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호르무즈 같은 경우는 아까 지도를 보셨을 건데 매우 좁은 영역입니다. 지금 다른 쪽에 있죠. 자, 여기 있을 겁니다. 이거를 대강 12해리로 해도요. 결국에는 겹치게 되고요. 이렇게 지금 서로 영해를 가른 걸로 이거 영해 범위입니다. 배타적 경계 수역이 아닙니다. 영해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국제협의이기 때문에 항해를 허용시킨다는 거죠. 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까진 이란, 이까진 오만이 차지하고 있는 영해가 되겠습니다. 이런 걸 좀 깔고 들어갑니다. 자, 이까지 보겠습니다. 해협 전체가 양국 영해에 포함된다. 하지만 오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유엔 해양법 협약의 당사국인데 이란은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협약 자체에 대해서는 구속되지 않는다. 이 협약 자체에서는 구속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가 차원에서 서명은 했지만 국내에서의 합의가 도달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비준이 안 된 거예요.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유엔 해양법 협약에 관한 범위 내에서 구속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리고 이건 뭐 플러스에서 1958년 영해 및 접속 수역에 대한 협약도 비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다. 이 다 뭡니까? 어떤 구체적 협약에 대한 비준이 안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의 코르프 채널 사건 판결, 코르프 해협 사건 판결을 좀 봤을 때 국제관습법상, 관습법이랑 국제관습법이랑 똑같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에서는 군함을 포함한 모든 선박 무해 통항권을 인정했다. 이것을 현재도 적용시키고 있는 겁니다. 비록 유엔 해양법이 따로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유엔 해양법 협약도 결국에는 기초를 두고 있는 게 국제관습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협약이 있다고 하지만은 기초적으로는 적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국제관습법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함을 포함한 모든 선박이 무해 통항권을 할 수가 있다. 군사적 행사를 한다든지 거기서 어떤 불법적인 자연 탐사를 한다든지 그렇게만 아니면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뭔 사건이냐면은 그 코르프라는 이름을 가진 해협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은 알바니아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그 해협이라 볼 수 있는데 뭐 일단 알바니아입니다. 알바니아에 영국 군함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여기에 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기뢰가 남아있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협을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도중에 영국 군함이 아이구야 기뢰를 맞게 됩니다. 이 해협에서요. 그래서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때 싸우는 것이죠. 어쨌든 알바니아 영해에서 발생한 거긴 합니다. 해협이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하는 거죠. 영국으로서는 야 여기 코르프 채널 이거 코르프 해협 국제적으로 봤을 때 국제 해협 아니냐?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군함은 여기서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해 통항 가능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아무 그 제재 없이 진행할 수 있는데 억울하게 기회를 맞았다. 우리가 보상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알바니아는요. 그래도 그렇지. 여기는 알바니아 영해인데 다른 나라 군함이 들어온다고? 이거는 적대행위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싸운 적이 있답니다. 그런데 결과는 영국이 이긴 걸로 됐습니다. 국제관습법이 성문화가 된 사례이기도 하고요. 자, 기본적으로는 관습법이 따로 헌법처럼 책으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성문화시킨 사례가 있다고 했죠. 이게 바로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40년대 후반에 벌어진 겁니다. 좀 더 약간 역사적으로 조금 전이죠. 무튼 이것이 지금도 사례로 남아있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특히 이거는 관습법의 일부이긴 하지만은 글로 남겨져 있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뭐 협약이 비준이 안 된 국가도 역시 어떻게든 국제관습법은 어떤 나라라도 다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으로 받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특히 이 국제해협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보는데요. 공해와 공해를 잇는 해협,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A가 있고 B국이 있습니다. A국, B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기가 딱 12A라 치죠. 자, 색깔을 달리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리 좀 공부했었거든요. 제가 학사가 지리 교육 전공인데 이런 거 설명하면 좀 아주 열정적으로 변합니다. 무튼 딱 정확하게 A와 B, 직선, 이거 통상기선, 동상기선이라 치고요. 이 해안선이요. 이 AB 사이의 해협이 정확하게 24해일이라고 가정합시다. 딱 24해일입니다. 그러면 A 쪽에서 중간까지도 12해일일 거고, 그리고 이렇게 B 통상기선에서 또 중간까지 12해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넓어지는 구간이죠. 물론 여기도 뭐 EZ 베타적 경계 수역이 될 수는 있겠지만 0해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일단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뭐 EZ라고 하지만 또 엄청 넓어진다 가정해요. 오케이. 자,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막 엄청 이렇게 막 넓어져요. 이게 좀 글 방해한데 죄송합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어떤 구간에서 EZ마저도 벗어나는 범위가 발생할 수 있죠. 대충 이렇게 했을 때. 자, 완벽한 공해는 바로 여기입니다. EZ 두 나라 다 베타적 경제 수역이 아닌 범위까지 봤을 때 공해일 수 있죠. 이렇게 공해인 곳이랑 공해인 곳을 이렇게 잇는 해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쉽게 말하면 해안선이 갑자기 그러니까 바다 폭이 갑자기 좁아졌다가 갑자기 넓어지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 곳을 지나가는 해협. 바로 호르무즈 해협. 여기 사건이 나오는 코르프 해협이 그런 거거든요. 이러한 해협은 비록 이 해협 자체는 영해가 있는 부분이지만 그 왼쪽 오른쪽 부분이 공해인 경우면요, 이렇게 연안국은 평시에 여기에 어떤 군함이 지나가든 뭐 선박이 지나가든 제한할 수 없다라는 규칙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 A는 결국 이란일 거고 B는 오만일 건데요. 아무튼 그렇게 적용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예를 들 수 있는 것이죠. 좀 설명이 좀 길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이해가 됐길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어쩔 수 없죠. 공해와 공해를 잇는데 그 두 개 꼭 지나가야 되는데 다른 나라 선박들이, 근데 그 해역 부분이 영해로만 돼 있다고 해서 못 지나게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이까지 말씀드렸고요. 패스하겠습니다. 고로 이란의 해상 봉쇄 조치는 뭐 유엔 해양법 협약에 의하면 비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국제관습법 더 기초적이고 이미 이렇게 성문화된 사례가 일부 있지 않습니까? 무해 통항권에 관해서요. 군함 포함해서. 그랬을 때 국제관습법에는 반하기 때문에 뭔가 이 본협약에는 구속되지 않더라도 국제관습법으로 해서 결론적으로는 이 호르무즈 해협은 공해와 공해를 잇는 해협이고 국제해협이기 때문에 이 이란은 함부로 연안국으로서 봉쇄를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하십니까? 혹시 이것에 반하는 근거가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유엔이 제정한 협약과 기존에 있었던 국제해양관습법에 관한 것을 토대로 얘기해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어쨌든 이란은 현재 뭐 특수 상황을 이용해서 봉쇄를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봉쇄하는 것들은 실제로 일반적으로 통상되는 무역선 다 포함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논란이 있을지 없을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하메네이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요. 이것도 역시 국제적인 뭐 공분을 살 여지가 있는 것이죠.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이것은 아마 중동 이슈 및 상식으로 다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유의미한 소식 있으면 필요할 시에 이 지리적인 영역까지 한번 포함시켜서 설명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감사드리고요. 이상 준민수였습니다. 아디오스.